안녕하세요. 데일리 ESG 이슈. 오늘은 이 마이애미 붕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CDP 보고서에 따르면요.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는 도시 중 하나가 서울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. 저희가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과 이제 보험업계에서도 기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. 이 부동산이 기후위기를 고려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물리적 리스크라고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. 이번 마이애미 붕괴 사고 또한 기후의 물리적 리스크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마이애미의 이 고급 아파트가 붕괴가 됐습니다. 지금 99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이 마이애미 아파트 12층 고층 아파트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지금도 사망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. 99명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 마이애미의 서브사이드 지역 해변에 자리 잡은 12층짜리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거든요. 이게 되게 고급 아파트인데요. 아파트가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서 136가구 중에서 55가구 이상이 순식간에 매몰됐습니다. 이 1981년에 지어진 콘도 미니엄 형태입니다. 100호실 이상의 규모의 고급 아파트인데요. 인구 5,600명의 휴양 도시로 이 해변을 따라서 포시즌 등 고급 호텔과 아파트 건물들이 줄지어서 늘어선 곳입니다. 되게 부촌이란 거죠. 근데 이 부촌에 위치한 이 아파트가 순식간에 붕괴가 됐습니다. 이번 붕괴 당시에 붕괴하지 않은 쪽 반대편에 살아왔다는 한 목격자는요. 문을 열어보니 건물이 없었다 라면서 마이애미의 특성대로 베네수엘라, 파라과이 출신과 유대교인들이 뒤섞여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현재까지 한인 피해는 없었습니다. 이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아파트 사고의 붕괴 원인을 지금 찾는 기사를 속속 내보내고 있는데요. 이 건물 붕괴 원인을 놓고 이 집안 침하, 해변 근처에 위치한 영향, 바닷물에 의한 부식, 설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기후변화를 붕괴 원인으로 짚었습니다. 워싱턴 포스트는요, 이 사고가 난 이 챔플레인 아파트는 10년 전 이달을 메운 간척지에 세워졌음을 지적하면서 기후변화로 수면이 상승하면서 집안이 침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. 플로리다 국제대의 시먼 위도윈스키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, 건물이 1993년에서 99년 매년 2mm씩 내려앉아 왔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다만 이 교수는 이 집안 침하만으로 아파트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덧붙였는데요. 그 이유가 90년대 겪은 이 1에서 3mm의 집안 침하는 다른 곳과 비교하면 그리 큰 것이 아니다고 붙였기 때문입니다. 멕시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간 38.1cm씩 가라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. 다만 이 수면 상승은 확실한 변화로 보여지는데요. 지난 한 세기 동안 30cm 이상 상승을 해왔습니다.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5cm가 올라가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는데요. 때문에 이 마이애미에서는 지난 23년간 홍수 발생 비율이 320% 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는 또한 이 해안에 위치한 챔플레인 아파트가 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. 캘리포니아 지진안전위원회는요, 붕괴 영상을 본 뒤 전형적인 기둥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집안은 계속 침식되고 바닷물은 계속 차오르면서 바닷물이 콘크리트 내부까지 계속 찰랑찰랑하게 들어온 거죠. 그러면서 내부의 철근을 부식시켜 기둥을 약하게 했다는 것으로 구조물이 바다에 인접했을 때 이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콘크리트 전문가는요, 이런 현상을 콘크리트의 암으로 표현을 하면서 암세포처럼 이 부식 현상이 콘크리트 속으로 한번 파고들면 구조물 전체로 퍼져서 결국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전문가 사이에선요, 이런 위험이 비단 챔플레인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이번 사건이 광산의 카나리아일 수도 있다면서 주변의 다른 건물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우도윈스키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붕괴 원인에 대한 확실한 스모킹건이 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확실한 이 주요한 원인에 대한 규명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요 원인뿐만 아니라 이 외부적인 다른 요인도 있잖아요. 이런 원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기후위기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물리적 리스크
리스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활자상으로만 존재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. 물리적 리스크다, 전환 리스크다 이렇게 계속 위험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리서치 페이퍼에 적힌 글자로서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안타까운 사고로서 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슬프기는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서 정말 기후변화의 위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CDP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기후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죠. CDP가 최근에 이 기후변화가 일으킬 물리적 리스크가 도시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면서요. 각 나라의 주요 도시들의 기후변화 위험 정도를 측정해 본 바 있습니다. CDP에 따르면요. 이 서울의 기후위험 정도는 4, 수원은 2, 창원은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옆 도시인 일부의 도쿄, 요코하마에 비해서도 높았고요. 중국의 난징과 대만보다도 창원이 기후위기 노출도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기후변화로 도시가 직면한 5대 위험은 홍수, 폭염, 폭풍우 그리고 극심히 무더운 날이 반복되는 것, 가뭄입니다. 보고된 위험의 42%는 짧은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CDP는 향후 몇 년 안에 기후위기의 영향을 정말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보고된 위험 중 77%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요. 이것 또한 도시에 심각할 위험을 미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CDP는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기후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한국에서 기후위험 노출도가 가장 높은 청원의 경우 폭풍우, 폭설, 태풍, 그리고 차고 따뜻한 파도의 위험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. 서울에선 폭우와 따뜻한 파도가 발견됐고요. 다만 단기적 위험만 보고되면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단기간에 나타난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쫙 보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이 나타날지 예측을 해봐야 된다라는 취약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은 이 기후변화의 위험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영향이 확실히 미칠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수지도, 나무 심기, 이 도시 장기 계획 등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장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첨언한 바 있습니다. 한국 또한 왜 우리가 폭풍 시즌만 되면 일본이 항상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. 하지만 앞으로 기후 위험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일본이 막아주는 폭풍을 넘어서 폭설, 폭염, 그리고 폭우 등등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칠 기후 위험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지금까지는 일본이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에 나타나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기 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. 이런 게 사실 보면 뭐 지진 같은 것 같아요. 왜 지진 같은 경우 위험하고 무섭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기 때문에 늘 후순위로 밀려왔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? 다만 이제 기후변화의 위험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범위, 날씨가 많아지면서 한국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직접적인 위험이 됐고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 등과 다르게 정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장기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